지금 현재 쌀값 떨어진다고 우리가 밥을 놓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한다고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 투자의 세계, 부동산이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투자 안 할 수 없지요. 투자는 경험입니다. 남들 어려울 때 내 집 마련하고 또 가격 떨어질 때 또 내 집 마련해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담대한 그리고 또 시시각각 바뀌는 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마음 심려 갖지 않으면서 투자하는 간단한 방법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부동산 조정기에도 오르는 지역은 있다. 좋은 투자처는.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고 나서 가격 떨어지면 굉장히 속상하죠. 열심히 돈 모은 것도 아깝지만 또 대출 받아서 이자 나가는데 가격 떨어지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뭐 남들 많이 오를 때 내가 조금 오르는 것도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인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떨어질 때도 오르고 오를 때는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오르는 그런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 이게 투자를 하려면은 리스크 테이킹 많이 리스크를 안고 가야 많이 번다고 하는데 부동산 세계는 좀 다른 세계인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없는 곳에서 투자를 해야 더 많이 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 해지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경험도 필요하고 또한 장시간의 또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상승기는 이렇게 바깥으로 가고 하락기는 안으로 들어오죠. 누가? 투자자가 그리고 뭐가? 돈이. 자, 간단하게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서울, 부산, 대전, 5대 광역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대도시, 정말 인구 밀집 지역에 서울이 가격이 오르면 이렇게 인근 수도권으로 내려갑니다. 경인 지역으로 내려가겠죠. 경인 지역도 오르면 그 위성에 있는 지방들이 또 오르게 되죠. 그래서 항상 오를 때 보면은 서울이 먼저 이렇게 오르고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수도권 오르고 또 쉬어 있는 지방마저도 오릅니다. 그런데 이 지방이 오를 때쯤 되면은 대부분 규제가 들어가죠. 이미 규제가 들어갈 때 또 가격이 올라가고 자금이 이동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투자자의 물결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너무 비싸서 좀 더 내가 살고자 하는 내 집 마련을 좀씩 내 돈의 자금에 맞추어서 이게 수도권으로 지방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부동산 하락기, 조정기가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나도 한번 수도권에서 또는 수도권에서 서울로 내 집 마련할 기회가 오겠구나라고 먼저 생각을 해서 가격이 떨어질 때는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현금화하려고 노력을 하죠. 현금화해서 집 한 사람이 집을 팔아가지고 다른 데 쓰고 다른 사업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집을 판 사람은 대부분 자기 주택을 좀 더 상급지에 올리려고 하는 속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내에서도 안 좋은 지역에서 살고 싶은 지역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또 나의 직장과 나의 자녀의 학교 이런 정도 좋은 쪽으로 서로 갈아타려고 하지요. 그래서 상급지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조정기가 오면 가격이 다 떨어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 있는 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도 오를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투자를 찾는 게 중요하고 자기가 좀 더 돈을 벌거나 또는 나의 자녀들이 미래에 잘 살 수 있도록 뭔가 내 집 마련을 해야 하겠죠. 그러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고가의 아파트, 고가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오르는 그러한 아파트나 주택은 조정기가 되면은 가격이 내립니다. 내리는데 문제는 여기에 갖고 계신 분들이 이 고가의 주택을 팔아서 갈 곳이 없죠. 자기가 살던 곳이니까 투기꾼 아니면
그냥 보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10억에 산 것이 30억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살 지역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30억이든 다시 10억이든 간에 그 위치를 놓지 않고 살려고 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좋은 위치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수요는 이 안에서 좋은 지역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 조정은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겠죠.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중에는 재산세에 대한 보유세에 대한 부담 그리고 지나친 다주택자 이런 분들은 물건을 내놓아서 부담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러한 부담이 있어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 싸게 팔려고 할 때 그때 이 준비된 사람들이 사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단순한 부분이 쉽게 행동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가 내리게 되면 바로 살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더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게 해서 줍줍이를 하려고 준비를 하죠. 그런데 그런 물건들이 소수가 나가고 나면 결국은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나 팔 사람이 없어서 사지 못하고 다시 규제가 풀리고 대출 금리가 낮아지거나 수요가 다시 증가를 하면 가격을 상승하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1997년 IMF 끝나고 한번 경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8년 미국발 리먼 사태 은행이 파산했었죠. 모기지 은행이 파산했을 때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할 때 좋은 지역, 서울이라고 하는 데는 좋은 지역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좋은 지역을 팔고 다시 사겠다고 떨어지면 사겠다고 한 사람들이 결국은 못 샀죠. 왜냐하면 시장이 갑자기 급변해서 살려고 했을 때 너무 오르는 그런 특성성 때문에 못 샀죠. 그래서 팔았던 사람들만 지금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다주택자 정말 보유세로부터 너무 고통을 심하게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팔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들은 안 팔거나 이번 기회에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할 거다. 그래서 조정기는 반드시 오면 2, 3년은 거칩니다. 그러면 2, 3년 동안 나는 부동산 투자를 감각도 다 놓치고 그냥 말 거냐? 그렇지는 않죠. 내가 살 아파트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집을 판 사람들, 보통 보면은 금을 판 사람들은 금 투자를 할 거고, 금을 팔아서 또 다른 시기에 금을 사려고 하고, 달러를 투자한 사람들은 또 팔아서 다시 달러를 사려고 하는 습성이 있고요. 또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주식을 팔아서 또 다른 주식을 사려고 하듯이 부동산 세계도 주택을 팔아서 투자를 하셨 분들은 주택으로 투자하셨 분들은 팔고 뭐 할 거냐? 다시 주택을 사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디로 가냐? 가격이 지금 현재 싸면서 보유세 부담이 없고 내가 갈 짐이 줄어드는 쪽으로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소액 투자 그리고 확실한 위치 그런 곳을 찾아서 가지요. 뭘로 가냐면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단독주택 재건축도 있겠지만 재건축은 대부분이 아파트 재건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많이 비싸죠. 그러면 비싼 거 또 사서 비싼 아파트 팔아서 다시 아파트 살려면 또 다시 보유세 부담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죠? 서울을 지구라는 내 지역에서 노후 주거 지으면서 재개발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그리고 적지만 내가 월세라도 좀 잘 받을 수 있는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겠죠. 보유세를 줄이고 또 나오는 월세를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비록 다가구 다주택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과거에 2010년, 2013년 그때 당시에 잘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 주택 임대사업자 있을 때는 아파트 하나는 내가 살고 그리고 소형 아파트들 몇 개를 사서 월세나 전세를 놓으면서 그걸 가지고 또 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사서 월세를 받아서 생활비 보태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때 연금형 부동산 투자 이렇게 많이 했죠.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는 걸 연금 투자라고 했는데 최근 보유세 부담이 많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팔아야 되는 상황에 있다. 그런데 아파트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제는 팔아서 작은 투자를 하자. 어떻게? 지금 현재 이렇게 노후 주거지의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재개발 또는 가로주택 사업, 무화주택 사업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서울은 지금 현재 아주 고가 너무 많이 오른 지역의 그러한 아파트들은 가격이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아직 단독주택은 땅 대지가 큰 걸 갖고 있잖아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들 가격은 여전히 가격이 오르고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물이 현재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부분은 서울은 여전히 서울이에요. 서울. 물론 조사를 해보면 부산도 있을 거고 대전도 일부 지역이 있겠죠. 여전히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데 현저하게 수요가 많다. 그런데 왜 가격이 떨어지죠? 너무 비싸니까 못 사는 거고 15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15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으나 좀 미미하다. 안 오를 뿐이고 다만 내린 폭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요가 여전히 많지만 5월 9일, 올 5월 9일에서 내년 5월 9일까지 우리가 양도세, 중과세를 일시적으로 완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수요는 5월 9일 이전에 가격이 많이 싼 것들, 다주택자로부터 물건이 나오리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죠. 내년 3월에서 5월 9일 사이에는 매물이 좀 어느 정도 다주택자들, 특히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이 보유세 부담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물론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금리 인상이라든가 대출 규제 이 전체적인 부분 때문에 서울 이 부동산 투자하려는 자금들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어요. 요 부분들은 뉴스에서만 믿는 거죠.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내년 5월 9일이 지나면 양도세, 중과세가 다시 적용됨으로써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사라질 거다. 그래서 그 내년 3월과 5월 9일 사이에 물건이 나오면 다주택자들에서 금매로 나오는 걸 좀 받겠다라고 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 이것도 역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과거에 너무 돈이 없어서 영끌이를 하셔가지고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뭐 좀 고생할 수는 있겠지만 2014년, 13년 이때부터 해서 2019년 또는 2020년 초 이때 사신 분들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담은 늘었지만 굉장히 낙담하거나 힘들어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 가격이 이자 내가 2, 3년, 3, 4년 내야 될 이자에 비해서 가격이 현격히 많이 올랐다는 거죠. 지금 서울 전체가 강남도 많이 올랐지만 진짜 상승률로 보았을 때는 강남은 20억짜리가 30억 올라서 10억 올라서 50%가 올랐다라면 강북이나 서울의 주요 지역은 5억짜리가 15억이 돼서 5억에서 10억이 올랐기 때문에 200%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잘 보면은 강남은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다면 강북은 상향 평준화를 이끌어서 이제는 옛날처럼 가격이 15억 할 때 5억 대에서 3배 차이 나는 게 아니고 30억 대 20억, 25억 대 15억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큰 차이는 줄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 서울이라는 곳은 워낙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고
특히 양질의 아파트, 내가 주거가 정말 양질 아파트 방 3개, 적어도 화장실 하나나 2개 정도 있는 이런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나 그리고 5월 9일이 지나서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이 사라지면 다시 또 가격은 안정화가 될 거다. 어제 발표했죠. 대한민국에 270만 호의 270만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과연 앞으로 향후 5년, 2022년, 2027년까지 과연 서울은 몇만 호가 공급될까요? 지금 목표는 10만 호 공급입니다. 그런데 이걸 재개발이나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여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죠. 그런데 과거 박원순 시장이 7년 재임 동안 그동안 해제한 게 우리나라가 전체 해제한 게 뭐 많이 있다고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 약 393개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약 25만 호의 새로운 양질 아파트 공급을 막아버렸죠. 그런데 이제 10만 호를 공급을 해서 하겠다? 이건 여전히 공급의 과부족과 수요의 과잉이 있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으로 또다시 불이 붙으면 가격이 언제든지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30평짜리 아파트 뭐 25억, 30억 이런 세계는 우리 세계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이 세계는 여전히 수요도 많고 가격이 잘 지탱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이 없죠? 어떻게 10억짜리 할 수 있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가야 되는데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이것은 노후 주거지에서 노후도 평균 노후도가 60% 이상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비싼 지역이니까 빼더라도 재개발 지역 노후도가 평균 노후도가 67% 이상 가로주택 사업 역시 67% 무화주택 50%에서 67% 요 사이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 여러분이 투자를 해서 내 집 마련하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역세권 시프트나 뭐 재개발이야 뭐 1000세대, 2000세대 나오지만 역세권 시프트나 가로주택 사업, 무화주택들은 뭐 적게는 50에서 뭐 400세대, 500세대, 뭐 200세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저쪽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맨날 아파트 하면은 대규모만 생각을 해요. 왜 그렇죠? 그 지방이나 이런 데는 2000세대, 3000세대, 뭐 수도권 같은 데 마찬가지죠. 뭐 택지 개발을 해서 1기, 2기 신도시 해가지고 2, 3000세대 공급을 해야 도로도 놓아주고 학교도 생깁니다. 그런데 서울은요, 200세대, 150세대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미 도로와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과 학교 공원들이 이미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양질의 아파트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집이 서울에 있다라고 한다면 빌라도 가격이 오르는데 아파트 하나 만들어지면 안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역세권이든 아니면 재개발이든 가로주택 사업이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조정기가 이 끝나고 나면 가격이 오를 때 내게 다 지어져서 그 기왕이면은 빨리 뭐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 사업 같은 건 보통 5년이면 짓는다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 재개발은 10년 정도 걸리는데 또 심의를 통합해가지고 통합심 받아서 2, 3년 또 단축한다고 하니까 어떻든 해서 서울에 지금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너무 많은 투자 그리고 막 아파트 다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좀 짧게 한 4, 5년 5, 6년이면 지어서 다시 경기 좋아질 때 그때 내 거 비과세 만들어서 좋은 지역으로 갈아탈 준비해서 또 다시 똘똘한 한 채 시장이 올 때 그때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는 곳 그리고 대도시 인구가 고밀한 지역만큼은 선호도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고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좋은 지역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재개발
저는 가로주택 사업, 역세권 사업 하는데 투자하셔서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 정말 양질의 아파트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